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이런 리포트 제목이네요. 더 나빠지기도 어려울 듯. 주가는 바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2분기 경상 실적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가장 공격적인 베팅을 원한다면, 이게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베팅을 원한다면 이런 거고, CSM 추정, 여기서 말하는 CSM이라는 거는 보험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제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업이익하고 CSM과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SM 추정 올해 말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가 추가됐다. 상승했다. 배당 성향은 19% 가정시 기대하고 있고, 기대 DY 8.8%, 대형 보험사 중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 비율 제고라는 과제가 배당의 제약 조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저점을 형성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별다른 내용 없고 배당이 매력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은 22%입니다. 국민연금이 10%, 피델리티에서 7%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자, 이 종목이 22%면은 이 종목이면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적당한 지분이냐? 이 종목은 대형주냐 중소형주라고 굳이 구분한다면은 이 종목은 대형주가 아닙니다. 볼까요? 다 대형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코스피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 6천억이거든요.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100위가 현재 시가총액 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2조 6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지분율이 다소 조금 모자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피델리티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지분율은 조금 부족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보험업계 진출하여 해상, 화재, 자동차, 장기, 연금 및 퇴직금 보험 등의 손해보험 전 부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AM베스트로부터 A등급, S&P로부터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사업부 57개, 지점 344개, 보상 SC 15개 지점 등 전국의 주요 거점에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손익 또한 보험료 인하 효과 반영되기 시작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분기 말 CSM은 8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 증가했다. 신계약 CSM 4,950억 원 유입되었으니 CSM 경협 조정 2,590억 원을 마이너스 2,590억 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 CSM이라는 거는 보험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마진. 보험을 팔면서 나오는 마진.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보면은 영업이익, 뭐 단기 순이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수준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비슷한 거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현대해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재작년에 보험료 수익이라는 게 일반 제조업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재작년에 15조 3천억에서 작년에 16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6,300억 원대에서 작년에 8천억 원대, 당기순이익은 재작년에 4,300억에서 재작년에 4,300억에서 작년에 5,700억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작년에 4,900억 원이었는데 올해 3,0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걸 아셔야 돼요. 현대해상,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손해보험 회사잖아요. 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밖에를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사고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녔죠. 혹시라도 걸릴까봐. 걸리면 또 격리돼야 되고 해외로도 못 나가잖아요. 왜?
그 나라에서 또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뭐 한 일주일 정도 또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호텔에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하러 여행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뭐로 다닙니까? 차로 다니냐, 차로. 차로 다니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고 나면은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사와 같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은 의미는 없지만은 1135%, 유보율은 9,500%. 아무래도 이런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PS는 6,400원, BPS는 48,000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험회사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동사 같은 손해보험사, 또 다른 하나는 생명보험사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손보사 같은 경우는 뭐에 민감하냐면은 사고율이죠,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니까 사고율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보사들은 뭐에 민감하냐면요, 금리에 민감합니다. 왜냐면은 그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보통 이제 채권이나 국채 같은데, 뭐 회사채라든지 국채라든지 그쪽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올라가면은 생보사들은 상당히 그 영업이익 같은 게 계속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한 두 차례 정도 또 이렇게 올린다고 하잖아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생보사들은 괜찮은데, 생보사들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고, 손보사들은 반대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감소되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보험사지만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는 걸. 생보사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손보사는 지금처럼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사고율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네요.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 자, 보험료 수익이 79.8%, 그리고 나중에 재보험 수익이 5%, 기타 영업이익이 5%, 이자 수익이 4%, 기타가 4.6%. 우리나라,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재보험사는 코리안 리가 있죠. 코리안 리. 그러니까 보험사들도 보험을 듭니다. 보험사들이 재보험사한테 보험을 들고, 그 재보험사는 글로벌에 또 재보험사한테 또 투자를,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사가 보험사한테 또 보험을 든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대응은 유상증자는 최근에 한 게 없죠. 할 가능성 거의 없고, 자회사들은 대부분 다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서비스, 자산 운용업, 자동차 보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자문업, 손해사정업, 자문 투자, 투자자문, 유가증권의 투자, 보험대리업, 재보험 중개업, 보험업. 다 비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게 또 금융사다 보니까 한번 배당을 한번 보셔야겠죠? 배당 얼마나 주나 보냐면은, 자, 2019년도에 880원, 2020년도에 1000원, 2021년도에 1480원, 2022년도에 1965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2000원 넘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0원을 계산해 볼게요. 2000원이면은, 29,000원에 2000원이면은, 약 한 6%, 7%,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이 돼야만이 우리는 고배당주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금리가 3.5%이기 때문에 2배면 7%죠. 7% 부터는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6에서 7%이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고배당주로 하기도 애매하고 일반 배당주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보시게 되면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29,000원이 되겠습니다. 29,000원.
29,000원 지지대이고 1차 저항 때는 31,500원, 2차 저항 때는 33,500원, 3차 저항 때는 35,500원. 예, 1,000원 단위로 끊어주면 좋을 텐데 500원 단위로 끊어졌네요. 31,500원, 33,500원, 35,500원. 지지대는 29,0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핸들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자, 67,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그라 연속 팔고 있죠. 예, 파는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핸들한 게 바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한 달 동안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100만 5천 주를 팔았고, 최근에도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팔고 있느냐? 자, 금투가 팔고 있고, 보험이 팔고 있고, 자, 투신이 팔고 있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고, 연기금이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투,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지금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0.2%.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0.2%는 상당히 훌륭하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자, 감소했다가 증가를 했다가 증가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다행히 약한 29만 주, 29만 주가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29만 주가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감소를 했지만은 최근의 기조는 증가하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셨습니까? 공매도 상황 보셔야겠죠? 공매도는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 이상 중요하다 했죠?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거의 공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차거래는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근데 공매도 아직 공격을 안 하고 있다. 그 다행이긴 해요. 추가적으로 지하 1층, 2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으로서 많이 지금 힘드네요.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나서 계속 그 가격 조정하고 나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지지대를 확인하세요. 29,000원, 31,500원, 33,500원, 35,500원에 저항대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동사 같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잠시만요. 한번 제가 아까 저 배당 말씀드렸나요? 자, 헷갈리네요. 배당을 말씀드렸네요. 2,000원 정도. 아까 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오늘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